예, 반갑습니다. 천조경제 17탄 태몽을 길몽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태몽이란 무엇입니까? 태몽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꾸는 꿈을 태몽이라 그러는데 주로 네네. 엄마가 주로 꾸지만은 아버지가 꾸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시부모라든지 뭐 안 그러면 친정부모가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은 그 태몽을 어떻게 만드나요, 혹시? 태몽이라는 것은 아이가 그 임신했을 때 엄마가 꾸는 꿈이죠. 네. 그럼 태몽을 어떻게 보면은 그 태몽을 내용이 주로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장차 애가 어떻게 어떤 할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오고 대략적인 그 운명적인 어떤 통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몽은 뭐 예를 들어 수박씨 같으면 수박씨가 이 줄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게 알고 있듯이 태몽에 보면은 그 운명의 통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시험을 칠 때라든지 했을 때 뭐 영수국 같은 그 점수가 각각 있죠. 네네. 마찬가지로 태몽에서 이미 그 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명적인 특징을 이렇게 살려주기 때문에 그 점수가 뭐 뱃속에서 나온 벌써 이미 점수가 통지표를 받는 건데요. 미리 암시를 받는 것이 태몽이기 때문에 태몽을 활용을 잘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럼 이제 선생님, 예. 태몽으로 태교를 해서 길몽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네네. 사람들이 만약에 소송이 걸렸잖아요. 네네. 소송이 걸렸다면은 뭐 예를 들어 죄를 뭐 절도죄를 해가 소송이 걸렸다면은 그것이 그 죄가 굳어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변호사로 가죠. 그렇죠. 변호사를 가게 되면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은 그 변호사는 그 법정에 그 자기가 가능한 속에서 죄를 조금 약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을 갖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세무사 쪽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세무사에서 보면은 내가 뭐 들어가는 모든 경비라든지 세무사의 돈을 주고라도 그 법적인 속에서 자신이 어떤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이 그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전생에 이제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업보에 의해 가지고 무슨 판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는 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자 우리는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좋은 점수를 보면 수능에도 그 어떤 가산점이라는 이런 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작용하죠. 똑같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천도 49제 천도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예예. 그러면은 그 천도를 하게 되면 죄가 좀 삭감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세무서라든지 안 그러면 소송 변호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거라든지 모든 것이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면 태몽 역시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뭐 태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길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은 이미 이제 출산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요. 예. 이제 예전 태몽으로도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나요? 활용을 가능할까요? 아, 보통은 이제 태몽 가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아이가 벌써 태어났잖아요. 예예. 태어났으면은 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를 뭐 앞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걸 중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뭐 초등학교 때 산수를 잘했다 그러면 중학교가 또 역시 산수를 좀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를 못하는 학생이 또 고등학교까지 가서 산수를 못하다가 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수학과를 만약에 갔다가 한번 쳐봅시다. 산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공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대학을 가서 전문적으로 이제 수학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좋거든요. 옛날에 보면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내놓고는 점수가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에 있을 때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분야 그 전공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상대성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세계에서 제일 뭐 두뇌가 우수한 과학자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뭐 하더라도 거의 뭐 낙제가 없어서 낙제를 안 한 것이지 거의 뭐 낙제나 다름없는 그런 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비록 태교를 잘 못해가지고 태어난 애를 하더라도 그 태몽 있잖아요. 네네. 태몽을 보고 얼마든지 계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태몽이라고도 느끼는 수도 있고 조금 기분 나쁜 태몽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죠. 근데 이런 태몽대로 이렇게 사주팔자대로 산다고 하듯이 이렇게 태몽대로 사라지나요? 꼭 태몽대로 사지는 않지만 네, 살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 장사를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냥 보고 듣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는 이래 학벌이 좋은 집에 대강 보면요. 네네. 뭐 서울대 같으면 서울대 어떤 집에 보면은 뭐 온 가족이 다 서울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또 우리 생활 때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아서 저렇게 가느냐 이런 생각이 쉬운데 네네. 잘 관찰해 보면 뭐가 있느냐니까 그 속에서 어울려지면은 그렇게 잘 하게 되고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배를 뭐 자기 아버지가 배로서 어부가 되었다 하면은 자식들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뭐를 하기 때문에 생선이란 이런 데 굉장히 좀 해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듯이 그러니까 태몽을 가지고는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몽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저희 이제 친정의 큰오빠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조금 단명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우리 어머니 꿈에 예, 쌀 두지에 닭이 2마리 있었었대요. 큰 장닭 2마리가. 예, 예, 근데 한 마리는 튀어나오고 예, 한 마리는 열쇠가 잠겨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찍 단명하지 않았나 하고 어머니가 그래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나쁜 꿈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우리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제가 비근한 예로 일기예보를 예를 들거든요. 네네.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만약에 치잖아요. 네네. 그럼 태풍이 오는 줄 알고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 맞지. 그런데 준비를 하는 사람은 비를 적게 맞거나 아예 외출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몽에 아까 뭐 오빠가 뭐 그쪽에 장닭 2마리 한 마리는 나오고 한 마리는 거기서 갇혀 죽었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그 어떤 그 뱃속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예.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체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가 삭시를 제거할 수 있는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가문을 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태몽도 예, 우리가 사고방식이 항상 에너지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이래 하면은 좋은 꿈을 꾸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몽을 좋게 하려고 하면 태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반대로 누워 있어요. 예예. 왜 반대로 누워 있느냐 하면 애들은 소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찌꺼기를 배출해야 돼요. 엄마가 아까 먹은 영양분을 배출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빼내는 장이 발달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머리털로 그 뽑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보면 뱃속에서 머리털이 새까맣죠. 네네. 빼내는 곳이 밑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가 볼로 가잖아요. 예예. 덩어리가 이제 뱃속에서 크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 덩어리가 엄마 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활처럼 이렇게 웅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엄마 쪽에 그 어떤 내장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예. 배가 툭 튀어나온 것은 아예 그 척추를 이렇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애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제
발을 잡고 이렇게 두드려 펴잖아요. 예, 예. 엉덩이를. 어, 엉덩이를 펴는 순간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죠? 예, 예. 놀라는 순간 쫙 펴버립니다. 그래서 아. 허리가 쭉 피고요. 예, 예.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조금 움츠렸기 때문에 자그만하게 보이는데 허리가 펴면 애가 갑자기 커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커지는 것이 아니고 허리가 쭉 뻗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네네. 때리면서 가스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예, 이렇게 음식을 가리라 하더라고요. 오리고기도 먹지 마라. 예, 또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렇게 붙어 나온다고. 그리고 또 꽃게, 예. 그 꽃게탕 같은 것도, 게장 같은 것도 먹지 마라. 그래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근거 있는 말씀인가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리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애가 구부러진 곱추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게 아니고요. 그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조류들이 온도가 좀 높죠. 네네. 온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인삼 같은 거, 산삼 같은 거, 그 임산부들 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온도가- 아, 인삼도 금지해야 되는. 예, 예. 왜 그러냐면 열기가 높잖아요. 아. 열기가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예. 두뇌에서 열기가 높은 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두뇌가 잘못하면 바보스럽게 만드는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그 오리고기 뭐 구부러진 거 그런 거보다는 네네. 약간 그 닭 종류이기 때문에 네. 온도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온도가 높는 거는 자 닭이라는 오리가 이제 개고기 같은 거 오리 나가 있거든요. 예. 찢으면 오리 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맞고요. 그 다음에 꽃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게가 좀 짧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짜운 음식도 해롭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을 막 꼬집는다고. 아, 사람들 꼬집는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뭐 지어낸 말이고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게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보면은 너무 짜운 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임산부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네네. 원래 짠 거하고 단 거 먹으면 자칫하면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꿀 같은데 원래 이렇게 게젓을 담가가 먹고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새우젓이라든지 하면 죽거든요. 예. 왜냐면 단 것도 사람들이 피를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 예, 예. 짠 것도 모으기 때문에 그것이 극도화되면 어떻습니까? 피를 터지기 때문에 애들 속에 있는 어떤 혈관이 터지면 죽지 않습니까? 아,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태교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